(2026년 3월 5일) 이정훈입니다. 우리나라 뉴스에서 미국의 이란 공습에 대한 뉴스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눈앞에서는 미사일이 폭발했다. 즉 이란이 쏜 미사일이 우리 관광객이 보는 데서 폭발했다라고 하면서 이란이 엄청난 반격을 하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대한민국 언론입니다. 이렇게 판을 못 읽나, 이렇게 반미주의자, 이렇게 친테러리스트가 많은가, 좀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란이 쏘고 있는 거는 미사일이 아닙니다. 대개 UAV입니다. 이란이 만든 고급 미사일은 거의 박살났고, 그 공장이 박살났고, 그 쏘는 발사대인 텔도 미국이 다 때렸습니다. 이 싸구려 발사체인 UAV를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천공2, UAE에 배치된 천공2가 거의 완벽하게 다 맞고 있죠. 물론 미사일이 와도 잘 맞겠지만 UAV를 잡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지금 이란은 미사일 발사 공장, 미사일 제작 공장 발사대, 발사 병력이 거의 괴멸됐고, 지금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을 갖고 가서 그들이 이러면 뭐라고 이름 지었더라. 자기네가 하는 그런 잠수함정들도 미국이 다 격침하고 있고, 또 해군 함정들도 별거 없어요. 다 미국이 격침시켜서 이란의 공군은 이미 괴멸됐고, 그 다음에 이란의 방공망, 이란을 겨냥한 미사일이나 공군기가 날라오면 그걸 잡아서 공격하는 레이더망이나 또 거기에 대응하는 공군기나 방공포대가 다 깨졌습니다. 해군도 죽었고 미사일 부대도 죽었고, 그러니까 육군 정도만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값싼 UAV나 그건 뭐 어디 수입해도 되고, 뭐 UAV 오죽 쉬우면은 대한민국의 대학원생이 UAV 사갖고 북한 촬영한다고 집어넣겠습니까? 그런 건 쉽게 구해요. 그런 거나 띄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꾸 뭐 엄청나게 이란이 저항하는 것처럼 보도하는데 속지 마십시오. 자, 이 그림은요, 어디 페이스북에 있던 걸 제가 그냥 다운받았는데, 이란의 인종 지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이란 사람들은 페르시아인들이죠. 페르시아인들이 사는 데가 여기 옅은, 이건 무슨 색이라 그러나? 이건 미술을 잘못해서 이걸 녹색이라 그러나? 많지만은 쿠르드족이 제법 많습니다. 지금 이란은요, 이번에 미국의 공수를 받게 되면 쿠르드족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왔죠. 쿠르드족은 이란하고 터키 그리고 시리아 그리고 일부는 이라크에도 있습니다. 인구는 한 3천만이 넘는데, 이 쿠르드족이 어떤 데에서는 이란 사람, 어떤 데에서는 터키 사람, 투르키의 사람, 뭐 그쪽 사람으로 이렇게 외국에 나와요. 저도 뭐 쿠르드족 사람들 공부하다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국가를 가꾸자고 해요. 이란이 이렇게 정신 못 차리면 쿠르드족이 독립투쟁에 들어가고, 그 투쟁을 미국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쿠르드족이 독립하게 되면 걔네를 가장 먼저 탄압할 세력은 아마 튀르키예일 겁니다. 튀르키예는 자국 내에 있는 쿠르드족이 독립하는 것도 용인하지 않지만, 타국에서도 쿠르드족이 독립하게 되면 자국에 있는 쿠르드족들도 봉기할까봐 굉장히 탄압할 거예요. 그러나 그와 관계없이 미국은 교묘한 방법으로 쿠르드족이 독립하도록 도와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라크가 미국에 대항하다가 크게 깨질 때, 그때 쿠르드족을 독립시켜 주니 많이 했었습니다. 그 쿠르드족 지역에 주둔했던, 안정화 작전을 위해 주둔했던 부대가 대한민국의 자이툰 부대입니다. 아르빌에 갔었죠. 아르빌 지역이 쿠르드족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이 그때 노무현 정권이 참 한심한 정권이라는 게, 가장 안전한 데 한국군을 보내겠다 그랬어요. 안전한 데 보내면 뭐 안전한 것만 보게 되면 그건 좋죠. 그래서 쿠르드족 지역에 갔기 때문에 거기는 전쟁에 뭐 들어올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거기 주둔하다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쿠르드족을 이라크에 독립시켜 주니 뭐니 하다가 독립시키면은 또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까봐, 그때는 이제 미국이 이라크를 전역을 점령했으니까 이라크 전체를 친미화해야 되는데, 거기서 쿠르드족을 독립시켜주면 이 친미로 만들려는 이라크가 또 반미를 할까봐
독립을 안 시켜줬었죠. 근데 지금 미국은 이란을 점령할 생각이 없어요, 전혀. 그냥 쪼개지든 말든, GCC 6개 나라가 쪼개면 쪼개든지 뭐 할 건데, 지금 쿠르드족이 독립을 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독립을 자기는 선언해도 옆에 있는 튀르키예는 인정하지 않겠죠. 그 인정하려면 또 상당한 세월이 갈 거고, 지금 이스라엘 독립을 인정한 나라가 바레인, 카타르, 그 전에 이제 이집트였는데, 상당한 세월이 가면 인정을 하겠지만, 근데 그런 상태에서 반군으로 있으면서 계속 페르시아인들의 정권하고 싸우면 골치 아픕니다. 근데 이렇게 이란이 의외로 다민족 국가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산에도, 이 산골, 이 아프간하고 파키스탄 국경선 쪽에도 다른 민족이 많고요. 거기가 굉장히 산간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라크 쪽에도 산간 지역인데 거기 다민족, 소수민족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독립한다 그러면 이란은 끝없는 내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 그거를 이스라엘이 작심하고 특정 종족한테 계속 살살 도와주면은 지금 이란이 레바논의 헤즈볼라 지원해서 반 이스라엘 활동하고 또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지원해갖고 반 이스라엘 한 것처럼 역으로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란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제대로 된 지도자가 있다면 아주 치욕스럽지만 지금 빨리 항복을 해서 더 이상 공격을 받지 말고 자기네 힘을 보존해야 되죠. 그리고 이란이 쪼개지는 걸 일단 막아야죠.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UAE는 자기들이 건국을 독립을 할 때 섬 3개를 이란에 뺏겼습니다. 그 섬이 호르무즈 해협 중앙에 있는데 이란에 갔기 때문에 이란이 그 섬을 토대로 호르무즈를 통제하면 전 세계가 위협을 받아요. 근데 그걸 UAE가 차지하게 되면 친미 국가인 UAE가 차지하면 반대로 이란의 바다가 좁아지니까 더 많은 나라가 호르무즈 해협을 잘 쓰게 되죠. 미국은 아마 UAE가 작심하고 섬 3개 되찾겠다 그러면 모른 척 할 겁니다. 아니 그 이상의 더 섬을 먹어도 뭐 알아서 하고 둘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이란을 통제한 거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앞으로는 UAE나 오만이나 카타르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을 통제하니까 더 좋죠. 이게 바로 미어샤이머 교수가 얘기한 역의 균형, 오프쇼어 밸런싱이에요. 과거에는 미국이 까부는 놈들을 다 상대했지만 일본은 중국이, 북한은 한국이, 러시아는 EU가, 이란 이거는 GCC 국가들이, 더 큰 적은 이스라엘이 쫙 쪼개놓고 미국은 EU, 이스라엘, 일본, 한국, GCC 국가를 딱 통제하는 겁니다. 왕중왕이 되는 거죠. 이게 여기에 균형 전략인데 이 트럼프 외교진은 그런 전략을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권을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진 않잖아요. 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요구한 공개원장 갖겠다고 하니까 가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갖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문재인 정권 때에 이미 미국은 대한민국이 ICBM을 만들어도 좋다. 핵탄두만 올리지 않으면 다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갖고 있으면 그게 처음엔 북한을 제재하겠지만 나중엔 중국을 제재하거든. 그러니까 중국 까부는 거는 한국, 일본이 제재하도록 딱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기에 균형 전략을 이미 트럼프 일기 때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지상전 들어갈 필요 없어요. 지금 러시아는 무식하게 우크라이나에 지상군 투입했다가 처음엔 그렇게 안 하려고 했지. 질도 번개처럼 다 먹으려고 그랬는데 능력이 안 돼가지고 수도만 장악하려다가 안 되니까 국경선에서 밀고 들어가서 우크라이나 영토의 10%를 먹었지만 너무 힘이 들고 하니까 지금 전쟁을 멈추지도 못하고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국력이 소진되고 있으니까 북한 군인까지 갖다 쓰고 그러고 있으면서 북한에 뭐 무기기술 넘겨주면서 자기네는 말라 죽는 거죠. 석유도 싸게 파니까 중국이 받아서 잘 먹고 있고 인도도 잘 먹고 있고 단물 다 빨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그렇게 안 하면서 오로지 기술로 그 다음에 이번에 뭐 자기네끼리 실수해서 미군이 쿠웨이트군이 잘못 쏴갖고 미국의 F-15가 맞았지만 조종사들은 탈출해서 죽지는 않았고 그러나 이제 뭔가 UAV가 날라와서 쿠웨이트에 있던 민간 항만에서 군수장비 내리게 하던 그 부대 요원들은 6명이 숨진 건 맞고 뭐 그 정도 피해 외에는 딱 이 장비로만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지금 이란은 정부는 물론이고 국가 지도자인 하메네이 이후의 사람까지는 총력전을 하는 건데 미국은 중부군 사령부 중심으로 하잖아요. 인도태평양 사령부, 유럽 사령부, 남부 사령부, 아프리카 사령부, 미국 쪽에
북부사령부와 남미의 남부사령부 여러 사령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중부군 중에서도 지상군은 빼고 해군하고 공군만으로 저렇게 때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시점에서 지금 북한이 어떻게 할까 다 궁금한데 저는 갑자기 예고도 뭐도 없이 갑자기 북한의 핵시설을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가 가서 벙커버스터를 넣어가지고 북한의 핵시설을 일거에 터뜨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게 미국의 국익에 맞아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대한민국도 놀래고 이재명도 놀래고 중국도 놀래고 뭐 근데 아마 중국에서는 가능성 다 제가 이 정도 예상하면 걔네들 또 할 거예요. 아마 웬만한 정보기관들은 미국이 어쩌면 북한의 핵시설을 때릴 수도 있겠다. 때려놓고 핵을 잡아놓고 이란은 이미 끝나가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재명 정권이 지금 반미를 살짝 보이는데 뭐 미국한테 항의하고 어쩌고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이북이 우리한테 못 쏘게 되면 우리 군은 일단은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우왕좌왕하는 거지 뭐. 그러다가 적당한 때 또 한 1년쯤 끌다가 하메네이 죽이듯이 김정은을 죽이고 또 그러면 또 미사일 쏘고 어쩌고 하다 보면 또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이재명 정권을 힘을 잃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을 없애버리고 북한 핵도 없앨 수 있다. 이게 국제정치입니다. 근데 이재명 정권이 저렇게 나가면은 북한 핵을 제거한 다음에 북한을 우리가 접수하도록 미국이 허용을 안 하겠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처럼 네타냐후처럼 이재명이 착착착착 한다면은 김정은 무너지고 북한 인민들을 구제하는 걸 한국한테 맡겨서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죠. 이런 거를 제가 보기에는 위성락 안보실장은 감 잡을 것 같아요. 그 밑에 있는 군 투스타들, 국방보좌관들은 알 텐데 김민석 총리나 뭐 우리 통일부 장관 이상한 사람, 국정원장 이상한 사람, 안규백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헛다리 짚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뭐 주식 오른 거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있고 뭐 기름값 오르지 않도록 뭐 관리하고 있고. 그거는 장관들이 하는 거요. 장관이 아니라 국장도 하는 거예요. 국가 통수권자라면 생각이 훨씬 더 다양해야지. 제가 지금 이러한 사태를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이걸 그대로 한반도에 적용하면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 수 있는지도 답이 나올 겁니다. 이재명 정권 사람들도 좀 똑똑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